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으로 하는 거죠. 원래 전용으로 하는데 실무에서는 30층 미만일 때는 겸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하고? 스프링클러하고. 그러니까 SP 플러스 H라고 표현을 해요. H를 이제 우리가 옥내소화전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H를 호수. 옥내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하고 겸용할 수 있는 거는 39층 미만이 아니 29층까지예요. 30층을 초과하게 되면은 분리해야 돼요. 무조건. 30층에서 49층 미만이 이제 준초고층. 어쨌든 30층 초과가 되면은 다 분리해야 돼요. 배관을 따로따로. 펌프를 따로따로 써야 돼요. 근데 여기 겸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30층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펌프의 토출축에는 압력계, 체크밸브 이전에 토출축 프렌즈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축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펌프 토출축에는 여기 항상 압력계를 설치하죠. 이렇게 압력. 그 다음 여기는 진공계 또는 연성계 이렇게 부합식일 때 이렇게 설치하는 뜻이에요. 다만 수온의 수위가 펌프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이 방식을 채택했을 때 이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필요 없죠. 부합을 측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요게 그 말이에요. 얘가 높으니까 이 압력보다 더 높죠. 이렇게 하면은. 이 압력보다 높으니까 굳이 부합을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가압 성수장치에는 전격 부하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 설치할 것. 충압 펌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이제 요번에도 시험에 나왔죠. 펌프 성능 시험 배관 위치. 성능 시험 배관 위치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면 되죠. 개폐 밸브 이전. 개폐 밸브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대부분 여기다 설치하죠. 여기다 이렇게. 여기 이제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라 이 뜻이에요. 펌프 성능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그 소방 펌프는 항상 성능을 일반 펌프와 달리 이 성능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방 펌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가 전격 운전점이라고 표현해요. 전격 운전점. 여기를 우리가 최저 운전이라고 표현해요. 최저 운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 운전점이라고. 최대 운전. 전격 운전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옥내소화전 5개. 그러니까 여기가 100%죠. 5개 100%. 여기가 130리터를 얘기하죠. 130리터. 100. 이쪽이 유량을 나타내죠. 유량. 이쪽이 압력. 여기서 전격 운전, 전격 100%, 압력 100%, 유량 100%. 여기가 이제 130리터라고 표현하면 돼. 130리터. 압력은 아까 우리가 요거 압력을 얘기하시면 돼요. 0.17에서 0.17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 운전이라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밸브를 잠그고 운전하는 건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 화재를 진압하다가 물을 딱 잠궈버리면은 이 펌프가 계속 돌다 보면 과부하에 의해서 소손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펌프는 그렇게 물을 쓰다가 잠궈도 압력이 2 이상 올라가지 마라. 얼마큼? 요거 곱하기 1.4. 140%까지 올라가지 마라. 이게 성능이에요. 이게 성능. 첫째, 압력이 100%일 때 100%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 운전 시 140% 미만일 것. 요게 하나의 성능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 운전 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화전을 쓰다 보면 5개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썼는데 얘도 쓰고 얘도 쓸 수가 있어요. 최대로.
그러니까 전부 다 쓰니까 양이 너무 하니까 압이 뚝 떨어지는 거야. 압이 뚝 떨어지면은 최소한 0.7 정도는 쏴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 압력까지는 유지해라. 그래서 여기서 전격점에서 65%는 유지해라. 요게 두 번째 성능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 운전점에서 65%의 압력을 확보하라는 거. 최대 운전점은 이제 150%가 되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에 여기가 150%. 유량이 150%일 때 이거에 150%. 아시겠죠? 130에다가 130 나누기 2 해가지고 그만큼의 양. 이걸 빼고 이제 100%일 때 100%. 0일 때 유량이 0일 때 140 미만. 그 다음에 유량이 150일 때 65% 이상의 압력을 확보. 이게 펌프 성능이에요, 성능. 이 성능을 확보해야 소화 펌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성능시험 배관.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현장 나가서 이거 성능시험 하는 거죠. 펌프 성능시험. 현장 가가지고 정지를 해놓고,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잠궈 놓고 운전을 시켜가지고 140% 초과하냐 안 초과하냐 그걸 보고 그 다음 100% 열었을 때 100%가 나오냐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열어가지고 150%로 했을 때 압력이 65% 이상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펌프 성능시험 배관 성능시험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펌프를 선정할 때도 확인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펌프 성능시험이죠. 그걸 하기 위한 게 바로 요거예요. 다만 충압 펌프는 없어도 돼요. 가압 송수 장치에는 최대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할 거.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 순환 배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펌프를 이제 화재를 하고 문을 다 잠궜어요. 잠그면 얘가 이제 계속 운전을 하잖아요. 체절 운전. 유량은 안 나가는데 유량이 제로일 때 압력이 140 이하로 운전이 되면은 어쨌든 운전이 되면은 과열이 되죠. 과열. 물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바뀌면 얘가 어쩔 수 없이 소손이 될 우려가 있죠. 베어링도 열받고 기름도 다 열 에너지에 의해서 다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소손되니까 체제로 운전 시 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관을 하나 뽑아놔 이렇게. 배관을 빼놓고 여기다가 릴리프 밸브를 달아놓는 거예요. 릴리프 밸브.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릴리프 밸브 달아가지고 체제로 운전 시 얘가 소손되지 않게 물이 조금씩 나오게. 조금씩 나온다는 것은 물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펌프가 과열이 안 돼요. 과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요 순환배관이에요. 순환배관. 여기 보시면은 체제로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거. 근데 순환배관에는 항상 이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는 거예요.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라는 것은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체적이 팽창을 하죠. 그 압력에 의해서 스프링을 밀어주면은 글로 물이 흘러나오는 게 릴리프 밸브예요. 그걸 설치해가지고 물이 계속 순환되게. 그래서 얘를 과열을 방지해주는 게 순환배관이에요. 기동장치로는 기어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하 동등 이상의 성능 있는 것을 설치할 거. 여기 이제 요 기동장의 펌프를 기동할 때는 항상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얘는 아니네. 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서 작동을 해요. 근데 이제 저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알람 밸브에 있는 걸 또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요걸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다른 걸 쓴다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얘를 안 쓰고 압력 스위치를 많이 쓰죠. 압력 스위치. 전자식 압력 스위치를 많이 쓰고 있어요. 실무에서. 요거는 안 쓰고 요즘에는. 여기 있네. 여기 이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죠. 요걸 잘 안 쓰고 이제는 요즘에는 여기 두 개 다 전자식이에요. 여기 전자식인데 얘는 부르동관식, 얘는 전자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두 개 다 전자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좀 더 비싸. 기계식인데 비싸고 얘를 많이 쓰고 있죠. 실무에서 현장에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한 6대까지가 가능해요. 일단 메모리가 주펌프, 충압펌프, 주펌프, 예비펌프, 예비펌프 하나 더 이런 SC펌프 이렇게 4개, 5개까지 연속적으로 탈 수가 있어요. 얘는 압력 스위치가 좀 불안전하죠. 얘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압력 스위치죠. 여기서 이제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밀고 있죠. 이렇게 밀고 있다가 얘가 이제 렌즈 정지점이죠. 정지점. 뭐 8기압에 맞춰 놓으면 8기압에서 딱 멈추죠. 그러다가 차 디프 얘가 8기압에 맞췄으니까 1기압 차이에도 동작해라 할 때 이걸 맞추는 거야. 차. 그러니까 충압 펌프 정지점하고 얘는 각자 주 펌프 하나, 충압 펌프 하나, 예비 펌프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를 해요. 얘는 주 펌프를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 펌프를 8기압에 정지한다. 우리는 주 펌프는 정지를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동만 하잖아요. 어쨌든 10기압에 맞춰놓고 차만 만들어 놓은 차. 저쪽에서 동작을 하면은 정지는 안 하지. 얘는 자기유지 접점해가지고 정지는 안 하고, 충압 펌프 같은 경우는 정지점을 8기압에 맞춰놓고 여기다가 차를 1기압에 맞춰놓으면은 8기압에서 1기압 떨어지면 충압 펌프가 동작하는 거예요. 요게 차고 요게 정지점 차. 현장에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펌프형 아니면 충압펌프형, 주펌프형 이렇게 설치하죠. 자, 그 다음에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도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구호의 단서의 경우 주펌프와 동동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로 설치할 것. 9-2가 이거. 기동 장치로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동동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이거 동결에 우려한 장소. 여기일 때는 별도의 펌프를 설치하는데 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별도의 펌프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아까 그랑 비슷한데 지하층 고가수조, 그 다음에 최상층의 방수구가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지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가압수조 이럴 때는 별도의 예비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에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100리터 이상의 것을 설치할 것. 수온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주 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할 것. 자, 수온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설치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풋밸브라고 그래요. 풋밸브. 풋밸브의 기능은 두 가지죠. 체크밸브 기능하고 그 다음에 여과 장치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체크, 여과.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얘가 고장이 났을 때 물이 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펌프는 펌프의 원리는 진공이에요. 진공. 진공의 원리를 이용해서 펌핑을 하는데 펌프의 원리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심력을 이용한다고 표현하죠. 임펠러가 회전할 때 이 회전할 때 베르누이 원리로 계산을 하면 베르누이 원리 동압 반비례 이게 이제 베르누이 원리의 핵심인데 동압과 정압의 반비례예요.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속도 에너지가 크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공기가 없다라는 게 진공이 되는 거예요. 진공. 그때 이 대기압의 압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펌프의 원리인데 여기서 그래서 얘는 항상 물이 차 있어야 돼요. 물이 안 차 있으면 진공이 안 돼요. 근데 이 풋밸브가 고장이 나게 되면 물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여기에 물이 없어. 물이 계속 빠지다 보면은 물이 없어요. 여기 체크밸브가 있으니까 물이 안 내려와요. 체크밸브가 여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와. 안 내려오다 보면 여기하고 펌프에 있는 물이 다 빠지게 되면 얘가 돌아도 진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펌핑의 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할 때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라. 이렇게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서 순환배관에 연결해 놓는 거 이렇게 순환배관에 연결해 가지고 이 물올림 장치가 이렇게 오게. 근데 이제 순환배관이 과거에는 또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 이렇게 일로 가라고. 여기 릴리프 밸브가 일로 있죠. 여기 이제 일로 설치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순환배관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장이 나서 물이 계속 조금씩 빠지더라도 여기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물올림 장치예요. 물올림 장치. 그 얘는 수온이 얘보다 낮을 때 펌프보다 수온이 낮게 설치됐을 때 이런 경우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때 기준은 이렇게 해요. 전용의 탱크 100리터 이상, 구경은 15mm 이상의 급수 탱크. 여기에 물이 이렇게 급수가 되죠. 이렇게. 요거는 15mm. 15mm 배관을 써라. 요거예요. 자, 이것까지 더 하고 싶은데, 충합 펌프부터는 좀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쉬었다가 하시죠.